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4강 네 번째 시간 갈게요. 여러분 교재 32쪽부터죠. 상해인성. 지금 이 페이지 나오는 것들은요. 중요도는 확 떨어져요.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번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지문 나올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상행위. 기본적으로 보험의 인수는 우리 상법에 있는 상행위예요. 그러니까 상행위가 아닌 것은 보험의 인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업과 관계없이 즉 상행위가 아닌 계약이거나 또는 영업의 부수하에 있었죠. 우리 보험계약인데 운송보험하고 매매계약에 끼어들어가서 한다. 개별적 보험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걔는 결과적으로 총론의 결과가 뭐죠? 보험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상호보험회사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상호보험이니까. 상호보험회사가 체결하는 얘들도 보험계약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그 영업적 상해인은 아니에요. 아닌데 상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조문에서 그래 상법 보험편에 있는 그건 아닌데 얘네들 상호보험이랑 그렇죠? 얘네가 하는 게 상호보험이죠. 공제, 그 직장 공제 얘들 기타 이거 비슷한 조의 계약들은 그냥 상법 보험계약 편을 준용하자. 상법 보험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상법 보험계약이 되려면 상행위로서 영업행위로 하거나 그리고 다른 계약에 부수되지 않은 독립적인 영업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다 됐죠? 여기 사회성 공공성 읽어보시면 돼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중요하고 자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성의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얘들이죠.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나만 하는 데 있으면 괜찮죠.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유지 의무 다 단체성에 기인한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예요. 단체성의 근거와 관련한 조문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똑같죠. 기술적. 이 기술은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통계적 기술 얘기입니다. 대수의 법칙, 큰 수가 하다 보니까 어떤 통계적 기술, 수열과 극한, 확률 통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통계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죠? 대수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활용하려면 이것과 관련된 제도가 중요하죠? 얘는 통계적 기술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게 있다? 저 기술성 때문에 고지 의무 똑같죠. 있었고, 자, 고지 의무인데 651조 저 고지 의무는 제일 중요합니다. 2차 시험에도 나오고 여기서도 고지 의무는 좀 꼼꼼히 볼게요. 써놨죠? 자, 갑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고기처럼 버릴 게 없어요. 자, 갑니다.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의 의무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봅니다. 고지 의무자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고지 의무자는 여기 수익자 없어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당사자는 수익자 없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계피가. 고의 또는 중과실 가장 키워드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고지죠. 부실고지, 부실고지를 했다면 이제 내가 이런 계약자, 피보험자 잘못했으면 보험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보험자의 행동을 봐야 되겠죠. 했더니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1, 개 3으로 암기합니다.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해제는 표현이 아까 그 한 군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해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고 이 문구는 지금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조문에 낙서하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서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문구입니다. 고지 의무. 됐죠? 손해보험계약의 모든 인보험도 마찬가지네요. 보험계약의 모든 특성에 관여하는 조문이 얘입니다.
얘는 빠지는 데가 없어요. 고주의무. 사실대로 알려야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모아서 통계를 내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딱 이걸 보고 각 조문에 여기 우리가 요 다만 그러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도 그 몇 조의 후단 조항 또는 단서 조항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단, 후단 또는 주조문, 여기는 단서 조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보험자가 또죠. 계약 당시에, 시점은 항상 계약 당시입니다. 고주의무는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알못 요새 지못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저도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나도 써먹어야지. 알중알못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긴 몰랐는데 중과실로 몰랐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죠? 여기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제척 기간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는데 다만 얘가 이번엔 보험자의 과실이 있던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과실도 있었는데 보험자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해지를 안 한 거야. 알았거나 중대하게 알지 못했던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651조는 저희 시험에서 상법에서 넘버원으로 중요한 조문입니다. 출제 확률 1000%. 해마다 한 번도 안 빠져. 자, 됐고요. 사연계약성. 이제 더 안 봐도 되죠. 뭐 도박과 여기서는 더 볼 게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만 요 조문은 좀 보셔야 돼요. 여기인데, 자, 여기서 우연한 사고, 이 종류는, 저 우연한 사고라 하면 보는 거예요. 계약상 당연히 확정돼야 되지만, 뭐 자연재해, 조세인지 화재인지 그런데 그 발생은 당연히 불확정이죠. 사고 발생이 100% 보험 다 들죠.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불확정성은 저 세 개 다 또는 셋 중에 하나만 불확정하면 됩니다. 볼게요. 발생 여부, 발생할지 안 할지를 몰라.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알면 그게 뭐 점쟁이지 뭐 신이죠, 신. 그 다음에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불확정하면 되죠. 되지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없죠. 다만 당사자의 주관에서 불확정하면 계약은 성립다. 이걸 조심하자. 자, 이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더라고. 자,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자료 써서. 뭐 뉴스나 나오는 거. 근데 당사자 주관 불확정 무슨 뜻이냐면 주관으로는 남들은 다 알아. 남들은 다 아는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보험자고 계약자. 둘만 몰라. 남들 다 알아. 근데 둘이는 다 아는데 사고 났는데 얘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확정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심에서 지들끼리는 아직도 몰라. 그러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대요. 사고가 이미 턱시에 발생했는데 그게 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 사고, 객관적 사고의 확정적 효과가 있는데 그 조문이 어려워요. 나중에 또 볼게요. 또 나와요. 자, 눈 넘어가고 여기 문제는 문제 중에서 한 문제 6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이제 이 출제편은 이런 거죠. 보험에 아까 우리 봤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잖아요. 성격. 그 중에 어떤 특성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 제문, 법조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조문 얘하고 상관없는 거 골라내라는 겁니다. 봤더니 선의성, 윤리성 있었죠. 착한 마음, 사실대로 말하는 마음, 사고 발생 알리는 마음, 유지하는 마음, 손해 방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봤더니 손해 방지해주는 마음, 사실대로 다 부는 마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위적 사고, 고의 중과실이죠. 이거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하듯 다 관련이 있죠. 그런데 약관 설명 의무는 그냥 보험자의 의무예요. 계약 성립 여기와 상관없이. 즉 저건 서로 간 어떤 편리성 나중에 별도의 얘기지. 약관 설명 의무는 이 선의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착한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다 우리 통칙 지금부터 출제 확률 95% 이상이 그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우리 드디어 삼관 통칙합니다. 지금부터는 조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딱 붙고 다른 과목처럼 딱 잡고 암기 아닙니다. 뭐 목차 잡아서 종이별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어보십니다. 자, 먼저 보험계약 요소에서 봤더니 보험계약 당사자 그랬죠? 크게 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자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봤더니 여기 보험계약자에는 보험계약자, 제가 계피수라고 했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돈 내는 사람,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에 붙여진 사람이죠. 손해보험의 그 손해보험금 청구권자, 수익자는 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에요. 얘는 손해보험의 보험을 받을 사람, 얘는 인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사람. 보험자에서는 당연히 보험회사죠.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역시 얘는 법인이 저기다 보니까 이들의 보조자들이 있어요. 이 보조자들이 조금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약간 세부적인 사항에서 쭉 가십니다. 자, 보험자, 보험회사 쭉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다 300원 의미 없습니다. 절대 아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기서 보험자의 권리 의무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면 앞으로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제 확률 어떻게 나와도 무조건 나오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잘 보세요. 여기 보험자의 권리죠. 보험자의 권리는 반대쪽에서는 계약자의 의무가 될 거고 보험자의 의무일 때는 저쪽 상대쪽에서는 권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먼저 보험자의 권리를 보시죠. 보험료 청구권, 저 반대쪽에서 의무가 되겠죠. 보험료 납부 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해지권 이런 것도 보험금 반환 청구권. 반대쪽은 보험금 반환 의무. 됐죠? 보험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대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보험금 지급 의무, 반대쪽은 권리죠. 보험금 지급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보험증권 교부 의무, 보험료 반환 의무, 반대쪽은 보험료 반환 청구권, 이익배당 의무, 이익배당 청구권,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그 다음에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의무와 권리를 말씀드렸죠. 특별한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도 방향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나오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걸 아십니다. 자,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는 우리 대피수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측, 보험자 측이죠. 보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권리의 방향입니다. 권리의 방향이 얘에 대한 권리죠. 얘에 대한 권리는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나와요. 청구권 소멸시효. 그래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소멸시가 길수록 권리 행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유리하고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짧고 촉박해. 그럼 불리한 거죠. 그러면 우리 상법 뭐죠? 편면적 한쪽만 편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을 편들어주는 게 상법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법에서 뭐 각각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얘가 이쪽에서 얘한테 행사하는 청구권이 있죠. 무슨 청구권이 있습니다. 얘의 소멸시효는 3년 아니면 2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볼까요? 그리고 얘도 이쪽에 무슨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료 납부 청구권, 여기다가 보험금 지급 청구권. 그러면 얘가 얘한테 청구하는 거 약자 보호 기르게 권리 유의하죠. 그러면 얘가 3년.
끝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쫙 3년짜리 외우는 분이 있어요. 방향만 알면 됩니다. 저희 수강생들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술이죠. 이걸 갖다가 뭐 3년이나 저가 쫙 늘어놓고 뭐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외울 필요 전혀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권리야? 방향만 알면 돼요. 약자가 강자한테 행사하는 권리는 보호를 받으니까 길수록 좋고, 강자가 약자한테 행사하는 권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짧아야죠. 시험장에서 이 논리 그대로 해보십시오. 못 푼 문제 하나도 없어요. 100% 맞출 겁니다. 앞으로 소멸 시험은 더 이상 설명 없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약자가 강자한테냐, 강자가 약자한테, 권리 쪽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다 됐죠. 그리고 뭐 정확한 청구 의무에도 우리 주관식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이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다 써 있잖아요. 우리 한글이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교재에 이렇게, 자, 보험 설계사 하시죠. 우리 여러분 주변에 설계사분들 많이 계세요. FC 분들, 그분들입니다. FC 이모들. 그 다음에 우리 보험 대리점인데요. 보험 대리점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채약 대리점과 중개 대리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따 같이 보시는데, 좀 이따 같이 보시고, 중개사, 이 보험 중개사 시험 여러분, 저거 어려운 시험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어디 뭐죠? 독립된 상인이고, 자, 보험회사 보험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그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독립된 상인입니다. 저 설계사분들은 어떠한 법률적인 해양이 없어. 그냥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돈 받아오는 정도. 지금도 보험료 받아서 납부하는 거 있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다 자동이체 아닌가요? 통장이체인데 설계사분들한테 받아가서 전달한다? 무슨 기름값 비싸서 기름값도 안 나와요. 오케이. 이따가 좀 표로 보실게요. 다 표로 정리해놨어요. 읽어보시고, 자, 보험의는 우리 여러분들 뭐 생명보험 드실 때 딱 보니까 고액 드실 때 어때요? 신체검사 받아야지 가입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보험인데, 저 같은 경우도 생명보험 갈 때 그 보험회사에서 하는 그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보험회사에 고용된 의사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촉탁이죠. 그래서 따로 고용된 이었으면 사이, 얘는 페이닥터죠. 저는 페이닥터 월급 받는 친구, 그 다음에 촉탁이는 따로 외부 기관에 보험회사하고 조인해서 거기 가서 받아서 가서 내가 의사한테 물어보죠. 신청검사 받으면서 어디 뭐 당뇨 있으세요? 혈압이 있으세요? 뭐 암병력 있어? 저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럼 다 고지해야 돼요. 저는 신청검사 받고 그 과정, 그러고 나서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를 그때서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계약서 썼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